충북 음성의 오리, 전남 해남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AI의 확산세가 전남 나주까지 번진 것 같습니다. 닭과 오리 농장이 밀집한 곳이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AI 확산세가 꺾이질 않자 정부가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철새 분변에서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과 다른 유형의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AI는 사상 처음으로 동물원까지 뚫고 들어갔습니다. 특히 전국 3대 산란계 집산지라 불리는 경기도 포천과 전북 김제, 경남 양산이 모두 뚫리면서 지난해 11월 전남 해남 산란계 농장에서 이번 겨울 들어 처음 발병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발병 48일 만에 3천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 같은 가금류가 매몰 처리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200만 마리 넘게 손해를 입었는데요. 사상 최악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번 AI 사태. 점차 진화하고 있는 AI의 원인은 무엇이고 제대로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 방역 당국의 실태, 그리고 대책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김제의 한 오리 사육 농가. 이 농가에서 키우던 오리 100마리가 갑자기 떼죽음했습니다. 정밀 조사 결과 H5N6형인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1년 7개월 만에 AI가 또다시 발생한 겁니다. 이를 시작으로 정읍과 고창, 부안 등으로 AI가 급속히 퍼지면서 지금까지 100여 개의 농가에서 피해가 났습니다. 땅에 묻은 닭과 오리도 260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번 H5N6형 같은 경우에는 병원성이라고 있습니다. 병원성이 3까지 있는데요. 보통 1.3 이상이면은 고병원성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의 경우 검역본부에서 진단을 해본 결과 최고치인 3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성이 강한 형이고요. 중장비가 땅을 파고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닭을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알 낳는 닭을 가장 많이 키우는 김제 용지 축산단지도 AI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곳의 산란계 농가 3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10여일 만에 73개 농가에서 키우던 산란계 200만여 마리가 매몰 처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한 뒤 단일 지역으론 가장 큰 피해 규모입니다. 12월 20일 날 최초 이제 발생 농장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것은 이제 500m 살처분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쪽 집단지 이쪽 밑으로 와서 또 2군데 양성농가가 신고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용지 산란계 농장 한 240만 소 정도를 다 매물 처리. AI가 전국을 휩쓸면서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에서 첫 발병 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300개가 넘는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오리와 산란계, 토종닭, 메추리 등 가금류 12종, 3천만 마리 이상이 매몰 처리됐습니다. 인근 농가에 전파되는 속도가 다른 해와는 달리 아주 빨라가지고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했지만 조금 이번에 살처분 수가 많아졌습니다.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첫 AI가 발생했던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매몰 처분된 가금류만 4,400만 마리가 넘습니다. 특히 AI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당시 땅에 묻은 가금류는 1,900여만 마리. 여전히 진행 중인 이번 AI와 비교하면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번 AI 확산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 과거 AI로 인한 전체 매몰 처리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매우 급하게 돌아가자 정부는 AI 위기 경보를 사상 처음 심각 단계로 높였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장과 사료 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 등의 잠정적인 폐쇄 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가장 심각합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3년 전 AI 피해 농가 보상금은 2,300억 원. 이번 AI는 이보다 2배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살처분으로 들어간 비용만 2,000억. 거기다 이제 국민들이 느낀 불편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 비용도 많은데. 한 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번 AI로 인한 직간접 피해는 많게는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산의 한 달걀 도소매점.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텅 비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달걀 수천 판이 빼곡히 찼을 테지만 지금은 200여 판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래하던 산란계 농장이 AI로 문을 닫으면서 달걀을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수급할 수 있는 양은 그 전에 100을 놓고 한다면 지금 10%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몇십 년 거래하던 곳에 달걀을 안 줄 수도 없는 상황. 급한 대로 다른 도소매점에서 비싼 값을 주고 달걀을 사와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감수하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산지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웃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얹어줘서 매입을 했고, 또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런 신뢰 관계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손해보고 납품도 하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 설 명절을 앞두고 여기저기에서 밀려오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아예 거래가 끊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주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 구정이 다가오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더 모든 그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익산의 한 동네 빵집. 요즘 이곳도 AI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하루에도 빵을 만드는데 600개가 넘는 달걀이 필요한데 달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렵사리 구한 달걀도 한 판에 9,000원꼴로 애써 빵을 만들어 팔아본들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현상 유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진 없이 운영한다라고. 심지어 외국에서 직접 달걀을 사올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달걀 공급이 줄거나 값이 더 오르면 더는 빵집을 운영하기 힘이 듭니다. 어쩌면 나중에 진짜 이거 달걀 때 문 닫아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수익이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뭐 폐업도 고려해야 돼요. 식당가도 AI 여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겨울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전주의 한 토종닭 식당.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많지 않아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AI 사태로 닭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매출은 이미 반토막이 난 지 오래입니다. 반절 이상, 거의 3분의 1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두 해가 멀다 하고 터지는 AI에 이젠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겠죠. 문을 많이 닫고 아무래도 없어지겠죠, 이런 업체들이요. 가금 산업 기반도 위기입니다. AI 감염 확산이 멈추더라도 복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가장 큰 산란계의 경우 시달긴 산란 종계가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경기 포천, 경남 양산과 함께 전국 3대 산란계 집산지로 꼽히는 김제 용지 축산단지. AI가 휩쓸고 간 자리엔 정적만이 감돕니다.
인적이 드물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주민분들이 좀 많이 안 나오시고 그러세요?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양재는 사람은 저기 나오더라. 밤낮 없이 농장을 오가던 달걀 운반차들도 이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녁에도 배랑 엄청 나갔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용지가 올 줄은 몰랐지. 김제 용지를 비롯한 전국 3대 산란계 사육단지가 AI에 뚫리면서 우리나라 산란계 전체의 32.7%인 2,284만 마리가 매몰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땅에 묻은 산란 종개도 전체의 51.5%인 44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러다 보니 산란계 병아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 약 회복이 되려면 2년 정도는 기다리지 않을까. 뭐 산란 종계도 지금 한 60%가 다 매물 처리가 되었는데 식용 오리도 전체의 30%가량인 200만 마리가 사라진 가운데 씨오리마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씨오리는 전체 76만여 마리 가운데 46.1%가 넘는 35만 마리가 매몰 처리돼 새끼 오리 수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병아리 숫자가 많이 들어간 걸로 그거는 그거 뭐냐 불법이 또 나온 거 아닙니까? 병아리 가격이 아마도 천정부지로 치솟겠죠. 걱정은 이미 지금 대단이죠. 지금이라도 종식이 된다면 이제 그 방역대가 이제 좀 더 풀릴 거 아닙니까? 풀리면 이제 사육해야 될 농장은 늘어나고 그 병아리 자체는 없는 형편이 되는 것이죠. 가창 오리들이 화려한 군무를 펼칩니다. 인근 강변엔 철새들이 무리를 지어 차가운 겨울바람을 이겨냅니다. AI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겨울 철새. 주로 서해안 지역에 머무는데 AI 주요 발생지하고도 상당 부분 겹칩니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과 금강, 동진강, 만경강, 독림저수지 같은 철새가 오가는 길목이나 월동지 주변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경기와 전남, 충청 등 대부분 서해안에 몰려 있습니다. 우선 해남에서부터 포천까지 3, 4일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또 이번에 나온 형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H5N6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유추 분석했을 때는 철새가 아니고서는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이번 AI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의 관리 부실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감염 농가를 역학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람이나 텃새, 쥐 등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AI에 감염돼 죽은 철새를 텃새나 쥐 등이 먹은 뒤 가금류 농장에 드나들면서 오염시키거나 사람이나 축산 차량이 AI 바이러스에 오염된 분변을 묻힌 채 농장에 출입하는 경우 등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거점 소독 시설이 기본적으로 좀 시설이 확충이 더 돼야 되겠다. 바퀴 소독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더 강화해 주시면. 지난해 11월 11일 충남 천안의 야생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생 한 달이 다 돼서야 범정부 차원의 회의가 열리고 뒤이어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AI는 이미 전국으로 확산된 뒤였습니다.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안일한 인식으로 초동 대처에 실패하면서 사태를 키운 꼴이 됐습니다. 특히 AI 발생 농장 87%에서 효능이 떨어지는 이른바 맹탕 소독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허가를 내줬을 적에 검사를 다 했는가 안 했는가도 모르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7%라는 것이 맹탕이다라고 하면
AI의 효과가 없지 않았었냐, 이런 부분들이 좀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역에 실패했다는 분석입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한 매몰 처분도 늦었습니다. 지침대로라면 AI 발병 농가의 경우 하루 안에 매몰 작업을 마쳐야 하지만 대부분 발생지에서 인력난을 이유로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총 5일 걸렸는데 나흘 동안 했어요. 왜냐면 그다음 5일째 되는 날은 주변 정리, 매몰지 이게 덮어야 되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기타 뭐 사료 같은 거 빼서 이렇게 폐기 처분해야 돼. 그런 게 이제 하루 정도 걸렸고. 비슷한 시기에 AI가 발생한 일본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지난해 11월 21일 일본 도토리현에서 월동하는 야생 오리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일본은 즉시 최고 수준의 위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주일 뒤 양계장에서 AI가 발생하자 당일 아베 총리 관저엔 위기관리센터가 가동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엔 자위대원 등 3천여 명을 투입해 해당 양계장의 닭 31만 마리를 하루 만에 매몰 처리했습니다. すでに当該農場で飼われている家禽の殺傷処分や埋却、さらに移動制限、搬出制限の設定といった防疫措置にこれ着手をしています。 범정부 차원의 빠르고 강도 높은 일본의 초기 대응은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번 났다 하면 큰 피해를 주는 고병원성 AI. 한두 해가 멀다 하고 터지는 AI 사태에 과연 우리가 AI를 막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AI의 특징과 방역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고병원성 AI가 지난 2003년 이후 모두 7차례 발생했습니다. AI 바이러스 종류도 제각각입니다. 2003년과 2006년, 2008년, 그리고 2010년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H5N1형, 2014년과 지난해 3월엔 H5N8형입니다. 그런데 이번 AI는 사상 처음으로 두 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한 AI는 H5N6형으로 국내에선 처음 발견됐습니다. H5와 N6 항원이 결합된 새로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유형입니다. 여기에 경기도 안성의 한 하천 야생조류에선 2014년과 지난해 3월에 발생한 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유전자 조합을 통해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일 여러 유형이 유행할 경우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시로타입들이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화를 하고 변이체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 N5, N6형이 내년 또 내후년에 다시 오리라는 확증을 얻습니다. 전 3년도에 출몰해서 지금까지 약 450명 정도를 살상을 시켰지만은 지금은 중국 경우에 H5, N6 경우에 약 1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감염률을 보이고 있어서. 문제는 점차 진화하는 AI와 싸우기에 지금의 방역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있을까? 유경닭 8만 마리를 키우는 기업 계열 농가입니다. 사료와 물 주는 것부터 통풍, 온습도 조절까지 모두 자동화입니다. 소독까지 기계로 할 수 있어 분변 처리와 출하 같은 작업 말고는 사람이 농장 안으로 출입할 일이 없습니다. 통풍구를 제외하곤 축사 시설이 외부와 차단돼 야생 조류나 쥐도 드나들 수 없어 AI 방역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계열 사육 농가에서 AI 발생은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일단은 외부 공기를 쉽게 안 들어오니까 좀 차단이 되고요. 또 방역하기가 좋잖아요. 소독하기가 막 뿌리기가. 그렇지만 일반 개방개서는 문이 열려 있는 상태는 좀 그런 점이 있죠. 닭을 위탁 사육하는 기업 계열 농가들은 대부분 방역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방역과 소독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계열 농가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농가가 1번 탈락이 되고요. 이 점검을 했는데 수준이 안 맞다든지 성적이 계속 안 나온다든지 하면은 이제 농가를 최대한 설득을 하다가 그 제대로 그 회사에서 얘기한 지침대로 안 되게 되면은 농가들을 이탈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위탁 사육을 장려할 수만은 없습니다. 수익이 많게는 30%나 줄고 축사 운영도 자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탓에 산란계 농가들은 계열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하나가 생산서부터 막 유통, 가공까지 다 한다는 것은 좀 미래적으로도 좀 이건 가금 산업한테 좋은 건 아니다. 저는 그것을 계열화로는 좀 그런 모순점들이 있어서 서로 좀 앉는 게 좋다. AI를 막을 또 다른 방법으로 꼽히는 건 백신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대책은 방역과 매몰 처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피해만 확산되고 있어 구제역 때처럼 가금류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의 항체를 심어줘 AI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자는 겁니다. 방역 시스템으로만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거의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방역 체계를 갖고 계속해서 그 AI를 대처한다는 것은 고려할 시점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저 같은 생각은 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은 아무래도 이런 시점에서 지금 구제역처럼 이런 백신을 통해서 방역하는 것들이 예방을 하는 것들이 낫지 않나. 실제로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집트에선 AI 백신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AI 백신용 항원 은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백신이 구원투수가 되어주지 못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AI 바이러스 유형이 144개나 돼 맞춤형 백신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신 가격도 한 개에 100원이 넘어 농가 부담이 크고 유용 닭과 오리 생육 기간이 한 달 정도로 짧아 백신을 맞아도 시료를 거두기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사람과 가축 모두 감염될 수 있는 AI가 가금류에 남아있다면 닭과 오리를 기르거나 먹을 때 자칫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AI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에서 인체 감염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백신 사용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백신을 사용했을 경우에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만연하고 인체 감염 우려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가금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인데 현재 방역 선진국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가금류 전체에 대해서 백신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금류 농가 휴업제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넉 달 동안 AI가 자주 발생하는 닭과 오리 사육 농가를 한시적으로 쉬게 하는 방안입니다. 전부 총 계산해 보면은 약 100만 마리당 30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처분 비용과 방역 비용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살처분 비용보다 휴업 보상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휴업 보상 비용이 매몰 비용보다 최대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AI 피해를 보는 산란계는 사육 기간이 2년이나 돼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비용 역시 달걀 유통업계의 피해와 닭과 오리 수입 등 수급 대책에 따른 간접 비용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뒤늦게 방역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 방역 주체의 책임 방역 체제를 정착시키고 방역 시스템과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소독제 효능과 방역의 연구 개발과 구조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4단계로 돼 있는 AI 위기 경보를 간소화해 초기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장식 밀집 사육 방식을 바꾸고 시설 현대화도 서둘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젠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는 AI. 더욱이 AI는 더 빠르고 더 강해지는데 방역 체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AI 바이러스 변이로 인체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AI 공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